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2일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제30편에서 이혼과 재혼 전에 꼭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들, 이제 거기에서 자녀 양육 문제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미루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31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도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 정서를 그대로 이제 전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갈등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부들 이상으로 아이들에게도 많은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그 다양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갈등이나 붕괴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게 되냐면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저렇게 헤어지면 난 누구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 또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빠는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정말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부모님들 이상으로, 이혼하는 그 부부 이상으로 아이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혼 이후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이제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실질적인 요인들이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한데, 엄마가 우리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아빠가 앞으로 우리와 살지 않을 때 오는 그 상당한 두려움을 이제 아이들은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할 때 이런 요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두 부부가 정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가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아이들 앞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투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이혼한다 그러면 이제 그 5단계의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겠죠. 처음에는 부인하게 되겠죠. 그럴 리가 없어. 무슨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보듯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엄마 아빠는 잠시 싸우지만 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가 생기게 되죠.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싸우는 거지? 아빠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엄마는 왜 저러는 거지?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도 옳지 않고 아빠도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또 심지어는 이제 아이를 붙들고 한탄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왜 너희 아빠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했고 자기들이 나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화를 이제 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을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부인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합리화 혹은 흥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누구하고 사는 게 좀 나에게 유리하지? 엄마하고 사는 게 좋을까? 아빠하고 사는 게 좋을까? 이러고 혼자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울감을 갖게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포기하는 단계가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깨지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은 지속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과 더불어 이제 아이를 그냥 이렇게 방임하는, 또는 한쪽 부모가 도맡아서 키우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또는 또 성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이제 면접 교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이라는 것은 부부가 헤어졌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엄마하고 아빠는 비록 이혼을 해서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지만 너희들에게는 변함없이 영원히 엄마이고 아버지이고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역할도 필요하고 엄마의 역할도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면접 교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들을 이렇게 따로 만나게 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만나고 오면 또는 엄마를 만나고 오면 이제 오늘 아빠하고 뭐 했어? 오늘 엄마하고 어디 갔었어? 또 심지어는 뭐 엄마 주변에 뭐 다른 남자나 아저씨 없었어? 또 아빠 주변에 뭐 어떤 아줌마 같은, 어떤 언니 같은 사람 없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탐색하는 그런 대화보다는 오늘 엄마와 좋은 시간 보냈니? 또는 오늘 아빠와 좋은 시간 보냈니? 어땠어? 즐거웠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심지어는 아이한테 너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혼한 거야. 그리고 또 아빠는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너를 키우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면접 교섭 그 제도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 혹은 또 재혼하시는 분들이 가장 심사숙고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자녀 양육의 문제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갖고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 뭐 정 안 되면 전문 상담사를 찾아서
또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기 전에 이제 상담사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받다 보면 하겠다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를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기준, 성향도 잘 모르고 성격도 잘 모르고 살아온 어떤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서로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아서 결혼했지만 현실적인 어떤 삶을 사는 과정에서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것이 다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전문 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권면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한 번쯤 우리들의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게 자기 때문에 싸우는 줄 알고 엄마 앞으로 내가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부득이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아이의 연령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아이들의 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보다는 너희 엄마는 참 좋은 여자고 또 아빠가 사랑했었고 뭐 이렇게 또 아버지의 경우에는 또 어머니의 경우에는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혼하게 됐는데 그러나 너는 엄마하고 살든 아빠하고 살든 우리는 너에게는 영원한 부모란 걸 잊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아이들한테 어떤 그 심리적인 부담은 좀 적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기가 말 안 듣고 안 좋은 행동을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것도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네 탓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부 관계가 정리가 된 후에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많이 힘들죠. 우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그 힘든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제 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 배우자를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욕하게 되겠죠. 뭐 경제가 어려울 때는 또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겠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할 때는 또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다들 배우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후에 자녀이 아니군요. 우선 우리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나 이상으로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갖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나쁘다는 표현 또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너희 엄마가 이렇게 했고 나빴고 뭐 이런 등등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실제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몸으로 느끼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은 뭐 영유아기들은 모르겠지만 벌써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이 알아요. 저럴 때는 엄마가 조금 심하고 또 이럴 때는 아빠가 너무 우리 가족을 방관하고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또 저럴 때는 엄마가 너무 아빠를 달달 볶으니까 아빠가 힘들고 이런 정도는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혼 후에 배우자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추억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부부 관계는 헤어진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의 역할을 그나마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 성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라면서 그 자존감, 높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성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물론 혼자 된 아빠나 혼자 되는 엄마의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 오죽하면 부부가 이혼을 했겠어요. 그 마음을 언젠간 아이들도 다 알게 돼요. 요즘에 보면은 한부모가 이렇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 이렇게 그 연예 프로도 보면은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동원이가 그 어느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동원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14살 먹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할아버지는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동훈이가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마음이 한켠으로는 찡하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도 또 더 바른 성격 형성을 갖도록 저 아이에게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그 돌봄을 하는 분들, 뭐 아버지가 됐든 누가 할머니가 됐든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 못지않게 아이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양쪽 부모를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부가 헤어진 후에도 그 헤어진 부부지만은 그 헤어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피치 못해서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만 너에게는 이렇게 좋은 아빠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너를 사랑해주고 돌봐줄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1편에서는 이혼 후에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32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루속히 빨리 종결이 되고 소소한 행복을 되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